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위클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주제로, 우리 안보 관련한 주제로 간단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론 이야기 계속하죠. 그 정도로 이 드론이 현대 전장을 바꾸는, 완전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새로운 무기체계로 등장했죠. 그래서 정말 초고속으로 진화 중인 드론전 시대입니다. 3년 전, 그리고 2년 전, 그리고 1년 전, 그리고 올해 초, 올해 중순, 지금이 또 달라요. 드론전의 양상이. 그 정도로 너무나 빨리 변화하고 있는 이 드론전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각성 안 하면 다 털립니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현실에 있는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정말 제가 뭐 드론 이야기 너무나 자주 하니까 또 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바뀝니다. 바뀌니까 또 합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이 정말 전술적 수준에서부터 전략적 수준까지 모든 것을 지배하는 현대 전장입니다. 최초의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전되었을 때 처음에는 드론이 맹활약했습니다. 바로 튀르키예, 그때는 터키였죠. 터키에서 만든 바이락타르사의 TB2 드론, 이게 폭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와, 전투기가 아니고 드론이 폭격하니까 정말 비용이 싸다, 굉장히 좋다 해서 이 바이락타르 TB2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죠. 그런데 이제는 바이락타르 TB2 이런 거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냐? 뭐하러 그렇게 비싼 드론을 쓰냐? 비싸다 이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왜 그렇게 큰 거 쓰냐? 그것도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샤헤드 136 같은, 이란이 만들었죠.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샤헤드 136, 게란2 같은 이런 자폭 드론, 이런 것들로 적의 후방, 중심을 타격하는 전략적 폭격 용도로 드론을 씁니다. 그리고 전투 현장, 이 전술적 드론으로는 이 정찰하죠. 소형 이 DJI 소형 드론으로 정찰하죠. 그리고 이 소형 드론으로 자폭 돌격하죠. 뭐 그렇게 해서 적 보병을 1대1로 그냥 이거 드론 하나 가지고 적 보병 하나 죽이는 용도, 또 드론 하나 가지고 적 장갑차 하나 파괴하는 정도, 드론 하나 가지고 적 전차 하나 파괴하면 대박인 뭐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변화하고 있는 드론들의 모습을 보니까 뭐 TB2나 이런 고가의 드론들은 이제는 다 사라지고 없고, 이 샤헤드 136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이나 지금도 각광받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왜 각광받고 있냐? 자폭 드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폭 드론들은 아직도 계속 살아남고 있는데 나머지들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 결국은 드론의 대부분은 앞으로는 뭐 정찰 그리고 자폭 이 두 개로 나누어지지, 드론 가지고 폭격하고 이런 것들은 완전히 그냥 저 멀리의 이야기고, 실제 전선에서는 자폭 아니면 정찰, 정찰도 단거리 정찰이죠. 이런 위주로 나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보 업데이트조차 버거운 속도로 진행되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에요. 창이라는 드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드론이 갔다 와서 들이받아 버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전차, 장갑차, 자주포 할 것 없이 코프 케이지를 그냥 뒤집어 씌웁니다. 처음에는 이 탑어택 하는 제벌린 미사일 같은 이런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포탑 상부에만 살짝 얹었다가 이제는 드론이 그냥 옆으로 들어오고 뒤로도 들어오고 앞으로 들어오고 하니까 양 사방을 전부 다 이렇게 그물망을 칩니다. 쇠 그물망을 치죠. 그리고는 또 러시아는 그것도 안 돼서 거북이 등짝처럼 그냥 아예 철판으로 다 덮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드론 제머, 드론도 어차피 통신이 되어야 계속 지령을 받겠죠. 그래서 그 드론의 통신을 끊어버리는 드론 제머를 러시아군, 우크라이나군 할 것 없이 이렇게 보병이 메고 다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대 보내가지고 파괴가 잘 안 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드론이 이런 조그만 FPV 드론 같은 경우에는 통달 거리가 한 2km, 3km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걸 현장에 가서 큰 드론 하나를 보내서, 드론 캐리어, 드론 모함이죠. 거기서 직접 이 큰 드론이 멀리서 무전을 가지고 중계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무전 중계, 통신 중계 역할도 하면서 드론 폭격 모함으로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드론에다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6대의 FPV 드론을 장착해서 거기서 현장에서 여러 발을 가지고 폭격하는 이런 드론 폭격기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거 이제 드론 제머가 통신을 끊어버리고 하니까 이제는 여기다가 인공지능 탑재해가지고, 자, 통신이 끊어졌을 때는 네가 스스로 판단해. 네가 평소에 알고 있던 우리 군, 그리고 적군,
다 있지. 그걸 가지고 네가 스스로 판단해서 적을 찾아내서 그냥 돌입해버려. 자, 이렇게 인공지능을 하기도 하고,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이게 스푸핑이죠. 위성의 좌표, 삼각측량에서 GPS나 글로나스나 베이도우나 전부 다 이제 위성 삼각측량 방식으로 자기 좌표를 이식을 하게 되는데, 그걸 스푸핑해서 나의 현재 위치를 다른 쪽으로 옮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가서 여기를 타격하면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걸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타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아군진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스푸핑 기법까지 나와서 앞으로는 또 어디까지 발전할지 정말 모르는 미지의 세계가 펼쳐 있는 드론의 세계입니다. 여기에 정말 우리 능동적으로 빨리빨리 대응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계 각국은 우크라이나 이 드론전 보고 경쟁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미국같이 좀 예산이 넉넉한 국가들은 이렇게 360도 전방향 탐지 대형 레이더, RPS-40이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미 해병대예요. 그리고 전고도 우주, 육, 해공, 해병대 할 것 없이 전고도 모든 무기체계, 방어체계를 통합해서 협동 탐지 시스템, 협동 대응 시스템 IMD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 차량에는 능동 방어 장치, 그리고 드론 제머 등을 이렇게 장착을 하는 게 예산이 넉넉한 국가들이고, 이건 뭐 미국뿐만 아니고 그냥 뭐 중진국 이상이다 그럼 다 이렇게 하죠. 우리는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예산이 부족한 국가, 이거 베트남인데요. 베트남의 T-55 전차에 이렇게 코프 케이지를 씌워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드 스커트 대신 또 케이지를 씌워놨죠. 언제 어디서 드론이 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베트남은 전쟁 언제 하겠습니까? 전쟁 언제 할지도 모르는, 전쟁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 이 베트남도 이러고 있는데, 내일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우리 한국의 전차에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예산이 부족한 국가가 하는 이런 대책도 우리는 안 하고, 예산이 넉넉한 국가가 하는 이런 대책도 안 하고, 또 이런 대책도 안 해요. 우리는 그냥 한 면만 바라보는 국지방공 레이더, 여기는 360도 전방향 다 봐야 되는데 왜? 드론은 양사방에서 오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기존에 했던 것만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왜? 선배님이 세워놓은 정책이니까. 또 선배님이 가 있는 회사 물건이니까.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한국도 더는 남일처럼 볼 수 없게 된 드론 위협이죠. 북한이 대량 도입합니다. 북한이 이번 24년 무기 전시회에서 11월 15일 날 이렇게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어요. 김정은이, 뭐 여기서는 제가 김정은이라고 하지만 조선중앙통신은 그렇게 안 했죠. 무인항공기술연합체 산하연구소와 기업소에서 자폭 드론의 성능 시험을 현지 지도하고 새로 개발된 무인기의 전술기술적 특성과 재원에 만족하며 하루빨리 계열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대량 생산에 들어가라고 강조했다. 김정은이가 드론들, 여기 보면 샤이드 같은 자폭 드론, 그리고 란셋 드론 같은 또 자폭 드론, 여러 종류의 드론들이 있어요. 이거 대량 생산에 들어가라고 수령 동지가 지시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슈퍼 프라임 리더가 지시하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는 거죠. 이제 대량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북한의 대량의 자폭 드론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되었어요. 물론 때가 지금 좀 늦은 감도 있는데 그래도 늦었어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안 하고 있어요. K808 장갑차죠. 차리는 장갑차.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지금 실전 배치되고 있는 장비들이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APS가 있습니까? 뭐 슬랫 아머가 있습니까? 또는 이 코프 케이지가 있습니까? 드론 제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이러고 돌아다닙니다. APS 능동 방어 장치죠. 이게 비싸니까 현행법상 20% 이상 예산이 초과하거나 성능 변경 들어가면 안 되는 거 몰라? 그러면 중기계획부터 다시 해야 돼. 안 돼. 안티 드론 케이지 뭐 이렇게 해서 막 씌우고 다니다가 사고 나면 너 책임질래? 왜? 한국은 전쟁은 안 하고, 전쟁은 안 할 거야. 안 해. 평소에 사고만 안 나면 돼. 우리 부대에 사고만 안 나면 돼. 우리 부대 관리만 잘하면 돼. 그리고 내가 이 사단장 할 때, 내가 예단장 할 때 여기에서 사고만 안 나면 나는 그냥 다음 보직으로 가면 이제 그만이야. 이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드론 제모 그게 뭔데? 없어요 우리는. 이게 한국군의 전술적 수준에서의 현실이고, 자, 이게 바라쿠다라고 하는 장갑차인데 이라크전에서 우리가 파병했지 않습니까? 자이툰 부대. 그래서 이라크전 자이툰 부대 후반부에 이게 이제 갔는데
가보니까 RPG-7 양 사방에서 날아다니고 하니까 미국의 스트라이크 장갑차 뭐 할 것 없이 전부 이제 이 슬랫 아머를 하고 다니죠. 전차도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해야 되죠. 그래서 했는데 이걸 이제 자이툰 부대 철수하고 한국으로 가져왔더니 특전사 높으신 분이 보고는 야 뭐야 이거 당장 안 떼? 이거만 몰고 밖으로 다니다가 이 차선 삐져나와가지고 옆에 차 사고 나고 이 조종수 운전수 잘 안 보여가지고 뒤에 빽 하다가 사고 나고 하면 누가 책임질래? 빨리 떼! 이렇게 돼서 지금 뗐어요. 이런 거 본 적 없죠? 없어요. 왜? 오자마자 떼버렸으니까. 아니 이라크전의 그 이라크 반군들하고 북한군하고 누가 더 RPG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 다 뗐어요. 제가 이 시기에 군 강연 갈 때마다 왜 우리는 슬래다머를 안 붙이냐? 미국도 M1 전차에도 붙이는데 우리는 M48 전차에도 왜 없냐? 지금 당장이라도 부대 앞에 샤시집에 문의해서 빨리 갖다 붙여라 라는 호소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안 했죠. 왜? 차선 삐져나와서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그러면 부대 이동 간에 훈련장으로 이동 간에 차선 삐져나와서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것도 이해를 해요. 그래 부대에서 나와가지고 현장에 갔을 때는 훈련장에 갔을 때는 붙여야 되죠. 왜? 이거를 붙이고 조종하는 버릇을 해봐야 실전 나면 하지 않겠습니까? 안 붙이고 있다가 야 실전이다 이제 슬래다머 급하게 갖다 붙이자 하면은 폭이 이만큼 늘어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해봐야 됩니다. 부대 연병장에서 해야 돼요. 부대 밖으로 나올 때 그때는 떼가지고 육공 트럭에 싣고 따라와서 또 훈련장 가서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안 해요. 왜? 전쟁 날 거 아니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월급 뭐하러 주고 있습니까? 다 그냥 없애버리지 군대. 왜 합니까 그걸? 그리고 전략적 수준에서는 우리 국민을 정말 개돼지로 알아요. 개돼지로. 여러분들 뭐 레이저 요격 무기 해서 드론 요격한다 라는 보도 대대적으로 했었는데 지난 여름에 그거 보셨죠? 정말 저는 그거 보고 기가 찬다. 야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알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때 당시 언론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기자단을 대상으로 레이저 대공무기 시연회를 개최했다. 시연회에선 국산 레이저 대공무기 블락1의 작동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다. 1회 발사에 드는 비용이 2,000원 정도에 불과해 가성비가 우수하다. 사거리는 2-3km 정도다. 레이저 대공무기가 본격적으로 실전 배치되면 기존의 미사일, 대공포 위주의 방공망이 지닌 빈틈을 메우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레이저 무기가 정식으로 군에 실전 배치되는 것은 한국이 세계 최초다. 아니 한국이 세계 최초도 아닌데 세계 최초라고 이렇게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뭐 많아요. 이거 실전 배치한 나라들 그리고 또 개발해 놓은 나라들 많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리고는 가성비가 우수하다. 가성비는 뭡니까?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는 말인데 2,000원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는 거 인정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요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사거리 2-3km? 근데 안개 끼고 비 오는 날 어떡할 겁니까? 극단적으로 좁아질 텐데 사거리가 어떡할 겁니까? 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명분은 뭐냐? 우리가 지금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하는 거 우리가 격추 안 시키는 거 그걸 뭐라고 왜 안 한다고 합니까? 혹시 우리가 쏘는 총탄이 북한 지역으로 날아가서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될까 봐 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그 레이저 드론 요격 무기가 어디 배치되냐? 서울 시내에 이제 뭐 63빌딩 같은 이런 고층 빌딩들 여기 옥상에 방공포대들 있죠. 지금 발칸포 있는데 그 발칸포 쏘면 발칸포 총탄이 한 2-3km 날아가다가 20mm 탄이 그냥 떨어질 거 아니냐. 떨어지면 어딘가에 갖다 꽂히고 뭐 이렇게 해서 피해가 큰데 그거 안 하고 이렇게 레이저로 쏘면 그런 포탄 낙하 피해가 없지 않느냐. 이것도 큰 명분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가 하면은 자 멀리서 적의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서 장사정 포탄이나 미사일을 쏴서 드론을 격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격추되지 않는 그 포탄들이 총탄들이 떨어져서 우리에게 피해를 준다. 이걸 막기 위해서 적의 드론을 우리에게 끌어들여서 이 레이저가 서울의 빌딩들 옥상에 막 여기저기 있으면 뭐 흐리고 비 오는 날 한 1km 미만으로 확 줄어들겠죠. 뭐 2km로 하더라도 다 서울 시내에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드론을 요격했습니다. 레이저가 운이 좋아서 요격했다 치면 그러면 이 드론이 어디 떨어집니까? 우리 서울 시내에 이렇게 막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폭약을 장착하고
이게 멀리서 요격시켜서 우리 서울 시내에 안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그게 논바닥에 산 등성이에 떨어지도록 만들어야지. 서울 시내 이 고층 빌딩 있는 데다가 바로 옆에다가 떨어지게 만들면 얼마나 피해가 크겠어요. 정말 한심한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남조선 쟤들 괴뢰군, 그러니까 미국의 괴뢰군인 줄 알았는데 우리 편이었구만 기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걸 보고 레이저 무기 만드는 저 회사 사장하고 우리 군하고 군 누구하고 어떤 사람하고 굉장히 끈끈한 커넥션이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의심이 확 들어요. 그게 아니면 군에서 저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거 조사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군에서 이제 결정할 수 없어요. 너무나 지금 크게 삐져나가 있어요. 국방부 장관이 또는 방사청장이 또는 이 합참의장이 합참전력기획참모부장이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지금 너무나 큰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저 선배님이 하셔가지고 저 선배님 지금도 힘 좋아. 지금도 짱짱해. 지금 내가 근데 저 선배님 말 뒤집으면 나 지금 바로 옷 벗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또는 저 선배님 방사업체 저기 가야 되는데 내가 저기 가야 되는데 내가 이거 엎어버리면 난 못 가지. 안 돼. 이런 것들. 그러면 자기 머리를 자기 스스로는 지금 못 깎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됩니까? 군보다, 국방부보다 더 상위에서 이걸 해줘야 돼요. 바로 대통령이 해야 되죠. 그런데 대통령 옆에 간신배들, 대통령 귀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카르텔, 방산업체와 결탁된 사람들이 대통령 귀에다 대고 아니에요, 이게 정말 좋아요. 신인규 국방TV 쟤는 퍽원나 거짓말만 하는 자예요. 이렇게 해서 한다면 대통령은 속을 수밖에 없죠. 잘 모르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이 전문가가 아닌데. 그래서 대통령 정말 지금 또 지지도가 19%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참 안타까운데요. 옆에 있는 간신 그리고 카르텔의 하수인들 쳐내시고 인적 쇄신 한다고 했으니까 정말 제대로 된 안보 사령탑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안보 지켜주기 바랍니다. 드론 정말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어요. 제가 국방부 회의 갈 때마다 작년부터 계속 드론 대응해야 된다. 우리 드론 부대 있어야 된다. 예비군도 드론 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 올해 지금 우리 예비군 관련해서 드론 부대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안이 나왔던데 물론 예산이 또 태워져야 되는 거죠. 제가 이거 예산 태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텐데 아무튼 우리 드론 관련한 너무나 초고속으로 바뀌고 있는 이 전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면 대통령께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